박근혜 후보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약속했고 그래서 파업을 중단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MBC 노조 쪽 입장 들어봅니다. MBC 노조의 이용마 홍보국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언제가 시작입니까? 네, 일단은 6월 20일인데요. 예. 그때는 파업 중이었죠. 예, 파업이 한 140일 정도 됐을 때죠. 예. 이때 그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이 조합의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1차로 전달했습니다. 뭐 전화를 해서요? 아닙니다. 저희 그 소통 채널이 있었는데요. 예. 소통 채널과 직접 만나서 예, 자신을 그 박근혜 후보로부터 MBC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역할을 맡아달라. 그 역할을 맡게 됐다. 예. 네, 라고 소개를 하고요. 박 후보가 역할을 부여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와서 전달한 메시지가 내가 MBC 노조를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 노조가 먼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를 하고 나면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풀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노조가 먼저 파업을 처리하고 업무에 복귀해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이 그 박근혜 후보의 이야기만 듣고 그 말 한마디에 바로 파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이 애매한 단어네요, 또. 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먼저 박근혜 후보가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게 공개적인 언급을 먼저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근혜 후보의 그런 약속을 일종의 담보를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수준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요구를 했고요. 박근혜 후보가 그 요구를 전달받고 바로 이틀 뒤에 공개적인 언급을 합니다. 이틀 뒤면 6월 22일?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했죠? 그때 이제 배식 봉사 활동을 나오면서요. 기자들이 MBC 파업 세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노사가 서로 대화로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멘트가 저희가 애초에 요구를 했던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요런 내용을 좀 말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이상돈 위원에게 다시 전화를 바로 하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자들에게 언급했습니다. 이미 했다 이 말이죠. 나머지 한 가지, 그러니까 원내대표 수준의 어떤 합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저희들에게 2차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요? 노조가 명분을 걸고 들어오면 나중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을 움직일 수 있다? 제가 당을 설득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차로 전달받은 메시지입니다. 이상돈 교수를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방금 눈에 딱 띄는 멘트가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또 당을 설득하겠다. 당을 설득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MBC 파업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노사 간의 문제다. 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던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제가 당을 설득하겠습니다. 나중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줬고 또 이 메시지를 전달한 이상돈 위원은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믿어달라는 것이다. 박 후보를 믿어달라는 뜻이다. 이틀 만에 신속하게 박근혜 후보가 신뢰를 주었으니까 노조에서도 역시 신뢰를 갖고서 자기들 믿어달라. 노조가 요구한 멘트를 그대로 이틀 만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 말이로군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말만으로는 여전히 좀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MBC 파업 사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움직임이었었죠? 방송통신위원이 아시다시피 여당 위원이 3명, 야당 위원이 2명이잖아요. 5명으로 돼 있는데 이 5명이 만장일치로 이면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MBC 파업 사태에 대해서 순리대로, 법상식과 순리대로 앞으로 해결을 해나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김재철 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를 한다. 예. 라고 두 항의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요. 5명이 다 서명했어요? 예, 5명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 등원 합의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대로 문구가 같네요. 예. 이 부분은 사실상 두 항의 합의문에 서명을 5명이 하면서 예.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눴고 예. 또 하금열 대통령실장과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대통령실장과도?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양해를 다 구한 상태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여야 국회 등원 합의문의 1항 첫 번째 항만 공개를 하고요. 예. 두 번째 항 김재철 사장 문제,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한다는 대목은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면 합의문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방통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확인하셨던 거고. 예. 그 당시에 전달을 받았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만들어진 게 언제였죠? 합의문이 발표된 게 6월 29일입니다. 29일. 예. 예. 그리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푼 건? 7월 17일이죠. 7월 18일 날 업무 복귀를 합니다. 6월 29일이 어떻게 보자면 노동조합이 박근혜 후보 측한테 요구한 2가지가 다 충족된 시점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17일이나 또 걸렸던 건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이미 파업이 150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MBC 파업 사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고, 예. 또 국민들도 김재철 사장 퇴진 서명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파업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던 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파업을 단순히 정치인들의 약속만을 구두 약속만을 받고서 쉽게 접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내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이 된 거군요. 예, 그런 찰나에 7월 10일쯤에 네. 박근혜 후보가 또 한 번 공개적인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예.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MBC 파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다. 그렇죠. 개원을 했으니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은 확보돼야 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이 MBC 노조와 접촉한 건 그러니까 딱 2번이네요. 그죠? 2번, 그 외에도 저희들이 접촉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2번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을 한 거고요. 예. 이상돈 의원과 접촉을 한 건 그 외에도 많습니다.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예. 근데 지금 이영마 홍보국장이 이상돈 의원의 박 후보의 메시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워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예. 혹시 뭐 녹음을 하셨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상돈 의원이 이미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허. 예,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자신이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은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공개하지는 않겠다. 예. 하지만 뭐 녹음은 갖고 계시군요. 예. 자, 그런데 업무 복귀한 후에 지금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김재철 사장 퇴진하지 않고 있고 방문진에서 해임 결의안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넉 달 사이에 박 후보 측하에 메신저가 오고 간 건 없었어요? 물론 있었죠. 어떤 겁니까? 예. 원래는 8월에 방문진 이사가 새로 구성이 되면 늦어도 9월 안에 9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 구성도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졌고요. 또 구성된 이후에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돈 의원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2차례에 걸쳐서 다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 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MBC 노조는 파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어요?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요. 답이 없었다? 이상돈 의원은 일단 순리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밝힌 것처럼 10월 초에 방문진 이사들로부터 연락이 왔죠. 해임 결의문을 추진해서 10월 말에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키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최근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예.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섰다. 예. 네. 이런 내용을 그동안 노조가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박근혜 후보가 그래도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요. 예. 노동조합과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 박 후보가 일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약속을 믿었던 거군요. 예, 2008년도 총선 공천 직후에요. 예.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속고 국민들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그 동일한 말을 알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걸 새삼 공개한 이유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 말이겠군요. 그렇죠. 예. 앞으로 MBC 노조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파업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으니까요. 예. 지금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전개를 볼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인 시위를 곳곳에서 좀 전개를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시 추가로 알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오늘 기자회견 한 후에 이상돈 위원이 본인이 메신저 역할한 것은 맞다는 언급은 있었는데 예. 그 외에 또 다른 무슨 메시지가 온 건 없어요? 예, 박근혜 후보는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녹음된 내용까지 가지고 계신 걸로 오늘 확인을 했으니까 또 이상돈 위원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예. 입장 바뀐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MBC 노동조합 이용마 홍보국장이었습니다.